UNU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근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의 진행을 맡은 전우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울산공단의 역사와 함께했던 울산공단 임직원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 현장, 사택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석유공업 야음 사택 since 1964 네. 회사 로고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택이 이 시점부터 있었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예, 이 사택이 울산에서 제일 오래된 사택입니다. 64년이면 울산시가 62년에 공업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가 개발이 된 시점도 64년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62년 2월 3일에 공업센터 기공식을 했고요. 64년 5월 7일에 SK, 즉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이 준공식을 했거든요. 같은 해죠. 특히 이제 사택 단지가 지난 그 IMF, 97년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좀 모양이 바뀝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재정 상황이 어렵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울산 시내에 주택 수가 이제 많아지면서 사원들이 그 주택을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IMF로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사택 부지를 매각하죠. 혹은 재개발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만들고 하는. 자, 그럼 애초에 사택의 필요성은 공장이라든지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 임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포인트인데 왜 울산에 사택을 만들었는가, 또 왜 사택이 많은가. 그 이유는 처음에 울산에 공업센터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는 성남동, 옥교동에만 일본식 기와집이 좀 있고 나머지 대부분 초가집이거든요. 또 공장이 들어선 이쪽 매암 여천동이나 야암동 이럴 때는 뭐 작은 시골 마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공장의 임직원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건설과 사택 단지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그렇다고 무슨 숙박 시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아니었죠. 예. 머물 수 있는 삶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택이라는 게 예, 만들어지네요. 사택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그 회사를 돌릴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이곳이 이제 야음동이고 주변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이제 지금 산림처럼 아파트 울타리가 좀 쳐져 있는 그곳 한가운데에 아주 언뜻 봐서도 이 낡은 기와 건물들이 지금 저기 남아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근데요, 그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에 바라보면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그래요? 64년에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이 사택이 지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최첨단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양식의 번듯한 집으로 지었고. 이곳이 한국석유공업 사택. 자, 그럼 이 사택이 그 당시의 구조물에 조금씩 변화는 했겠지만 같은 사택 단지 안에도 조금씩 규모나 스타일이 다른 집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 사택은 1호 사택은 가장 규모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원 사택은 보통 연립형으로,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이제 한 동에 두 세대가 가운데 쪽에서 살죠. 메토 사택, 1호 사택인데 지금 이 호수의 개념이 우리 지금 사택. 일반 아파트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네요. 이 건물의 형식, 양식은 뭐 가장 간단한 양식이죠. 그 시멘트 블록으로 아마 지었고 박공식 지붕을 얹었고 기와는 이제 시멘트 기와 이고. 그래서 요 5, 60년대 보면 국민주택 그래가지고 이런 스타일을 많이 지었어요. 기와도 지금 재질에 따라서 시멘트 기와. 시멘트 기와입니다. 또 요즘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와 어떤? 요즘은 이제 원래 가장 일반적인 기와는 그 흙으로. 점토로 만드는 기와인데 요즘은 이제 시골에 보면 왜 철판을 기와 모양으로 프레스 찍어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죠. 울산의 고급 역사로 비해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이? 그건 울산시의 음. 발전사에서 사택도 뭐 중요한 축이고요. 그 축 중에 또 이제 당시에 당대에 초창기에 지어졌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그것도 제 첫 1호가 남아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확장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는데. 맞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이게 잘 좀 어떻게 정비가 돼 가지고 보존이 되고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겨두자가 아니라 이걸 그 60년대 울산공업센터와 관계된 어떤 기억의 장치로 우리가 잘 정비해서 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시설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셨던 맞습니다. 분들이 그 당시의 맞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녀분들한테 또는 그것도 예. 있고요. 심지어는 아마 이 사택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들도 그러니까. 시내에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우리 못 내가 찾았을- 직접 살았던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체험담을 얘기할 맞습니다. 수도 그 있는 얘기 것이고. 그냥 내가 살았던 생활했던 얘기 그대로 그게 굉장히 힘 있는 얘기가 되죠. 네. 그렇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뭐 어거지로 막 늘어낼 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현장의 이야기들을 옛날 그 얘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면 그것처럼 또 생생한 얘기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게 뭐 그 자체가 자료고 역사죠. 특별히 이걸 뭐 재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철거해서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방치된 상태로 지금 오래 지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직 사람들이 그 하나 옛날 그 공장이 일본 가네카라고 공장에서 지었어요.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던 처음엔 일본 간사기라. 사람들이 살았어요. 간사택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5집까지는 아파트를 치면 한 18평, 6구부터 내려가는 건 한 13평, 12평. 그러니까 13에서 18평 예. 정도. 완전 그 고위층은 아니고 네. 직장 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중간 간부들이 좀 직장이 되는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분들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 이제 생산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기계나 이렇게 수리 긴급 사항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장은 여기 걸어서도 몇 분 안 걸리는 직장 생활 한 38년째 하고 있다니 나가고. 사택이 금방 이제 필요 불급한 인원들의 긴급을 요하는 분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예, 여기서 회사에서 예. 회사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최대한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좁은 안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하나의 그 수목 공간. 수목 공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이런데 기르기도 좋고. 자제분들이 가면 다 나가신 겁니다. 다 컸죠 이제. 여기서 다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다. 자랄 때 예, 여기서 다 자라고 이제는 뭐 30 넘었고 막내는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그런 얘기 합니까 혹시? 예. 나가거나. 이게 추억이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직장에서 만났다가 또 여기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곳에 또 아니 그런 건 가면 없습니다. 불편하지 개별 않을까? 이렇게 그지 공간적 여유. 맛은 떠나 무슨 아파트 비슷하게 연립주택에 사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부장 마누라면 부장이고 그러니까. 과장 마누라 부장이고 그래. 근데 여기는 집이 개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개별 공간입니다. 지금 학교 단지들이 영현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동부 아파트 동부아파트, 그런 것들 있죠. 요 일대에 지금 학교가 지금 초중고 네 개 4개가 있죠. 신선여고 또 뭐 등등의 학교 있는데 이 학교 부지가 있던 곳이 이전에 영남화학 사택. 영남학 사택. 지금 우리가 용현초 정문 앞에 있는데요. 네. 이 위치점이 이제 옛날 영남화학 사택의 한가운데쯤 되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부 한농화학이지만 처음에 여기 이제 지었을 때는 이름이 영남화학이었고 또 비료공장 번호를 붙여가지고 삼비료공장이었죠. 그래서 당시 60년대 지은 울산의 사택 단지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죠. 여기 영남화학하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구에 한국비료. 예, 오비 이제 사택하고 두 개가 굉장히 넓었죠. 나머지 회사들은 보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도 했지만 여기는 이제 한 곳에 사택 단지가 모여 있다 보니까 규모가 컸습니다. 특별히 또 학교 부지로 전부 다 제공이 됐어요. 이거 나름대로 뭐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워낙
이제 규모가 컸고 네. 또 지금 아파트 이름이 동구 아파트인데 저것도 아마 동부건설에서 지었으니까 같은 영남화학 계열사죠. 그래서 그 영남화학에서 개발하고 또 나중에 그 처음에 이제 사택도 짓고 나중에 재개발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울산 사택 단지를 바라볼 때 그 하나의 흐름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도창재 사택 단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단지처럼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 울산의 사택 단지 중에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IMF 이후에 계속 재개발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직원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 살아보니까 불편한 분도 생겨나고 자유로움도 얻고 싶고 여러 가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불편함 중에는 인간관계에서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택이 이제 지어져서 97년쯤 되면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택 단지가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서 제일 선두에 있었는데 30년간 사택은 사실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데 바깥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주거 유형 또 고급한 뭐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사택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점도 있지.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옛날 통제 시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오면서 그런 걸 또 싫어하게 되는 변화도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택 단지에다가 계속 그 재정 지원을 하면서 개비하고 하는 것도 이제 힘든 그런 또 내용도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간. 하여간 세월의 흐름, 풍속도를 이렇게 읽게 해주는 것이 사택 그 패턴인 것 같으네요. 이 앞 도로가 실은 공업 로타리에서 공단으로 향하는 메인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도로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무거 삼거리, 무거 검문소에서 여천동, 매암동 공단까지 직선으로 이어주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울산 공단 개발할 때 최초로 만든 신장로이기도 합니다. 대방 후에. 무거 삼거리에서. 옛날 지금 무거동 검문소. 검문소. 부산 나가는 길. 예. 지금 주유소 있는. 거기에 7번 국도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국도에서부터 공단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도로죠. 조금은 이렇게 곡선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직선이네요. 이제 이 도로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죠. 울산에 살고 있던 울산 시민이 공단 임직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울산공단에 이제 취업을 하고 종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자기 고향과 즉 7번 국도와 내 직장인 울산공단과를 연결해주는 도로죠. 그리고 이 도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집에도 갈 수 없고 회사에 출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도로변에 사택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옆에다가 접근성이 높은 그런. 여기 보면 울산 화력사원 사택, 동서 석유화학 사택 이렇게 사택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요.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이곳에 두 군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정원 딸린 그 단독주택형 또 연립형 그런 사택도 있고 그럼 아파트형이네. 그러니까 70년대 초 석유화학 단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사택입니다. 70년대 스타일이고 아파트 스타일이고. 노형들이 70년대다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70년대라고 하면 지금 그 고층 주상복합이라든지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대형 주택 이제 많이 선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열악할 것 같으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바라봤으면 굉장히 첨단을 이제 가는 그런 아파트였죠. 이런 외 사택 단지 계획 기법 아니면 사택 단지의 이런 건축 수법, 디자인 수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주거 문화에 우리나라 주택 이 계획에 설계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서석유 사택도 제가 도면을 구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설계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설계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일반 아파트도 설계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 강남에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한 거거든요. 사택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급이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장이 사는 집과 일반 사원이 사는 집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규모나 설비나 내용이.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설계해도 굉장히 다양한 뭡니까 이 평면 타입, 뭐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을 설계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좀 다양하게 설계하고 할 때 분명히 영향을 처음에 확보할 때 실제로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넓게 확보를 하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이제 엄청 올라가고 굉장한 그 뭡니까 재산상의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사택 단지는 아니지만 중구정동에 왜 성경 아파트, 저게 그 성경 직물이라고 공장이 있었죠. 그 있었죠. 네, 공장 뜯어내고 그렇게 아파트를 성경 건설해서 지어서 분양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익은 뭐 몇 배가 됐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택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이 됐었지만 복지에 쓰였던 것 수십 배의 가치로 다시 되돌아오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확대돼 갔던 거죠. 그런 그 이익도 엄청나게 봤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무슨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있었던 곳, 저긴 얼마나 누굴까, 누가 살까 해가지고 진짜 막연하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런 지역이 됐는데. 그게 한화 사택입니다. 그렇죠. 한화 1공장 사택. 아까는 작은 규모의 사택을 갔을 땐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곳은 왠지 이곳과 저곳이 차단이 된 전혀 낯선 곳, 이국 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사택 단지는 울산 땅 안에 있지만 그 울산이 아닌 뭐 그게 SK면 SK, 뭐 영남화학이면 영남화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세계였죠. 그래서 우리 그 울산에 거주하던 주민들 입장,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도 저쪽은 전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먼 세상, 다른 세계, 그런 존재였죠, 사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택에 사는 주민들 보면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농사 짓거나 하지만 이분들은 다 회사원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관리직 같으면 뭐 울산에서 조금 근무하다가 또 서울로 전근 가기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꼭 울산 출신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씨도 다르고, 또 애들 같은 경우도 입성도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이질적이죠. 이질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왠지 지역사회하고는 또 뭐 격리된 듯한. 맞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초창기 사택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지역사회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곳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오래 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개인 모임일 수도 있고, 뭐 학교와 관계되는 모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등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섞이는 이제 교류가 되겠죠. 초창기는 그런 게 없었죠. 오로지 사택 생활과 회사 생활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하고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었죠. 이렇게 이제 또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이라든지 직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넘나드는 이제 그런 곳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동화되고, 이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지금 이곳 같은 경우 좀 낯이 설고. 낯설죠. 왜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회사가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회사 차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공간적으로는 뭐 여전히 격리된, 분리된 그런 곳이죠.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